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서 추가로 서버 해킹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KT가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KT 출입하는 정석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어제 KT에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 서버가 해킹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KT는 어젯밤 11시 57분에 자사의 서버 침해 정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게 4건이고요.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이 2건입니다. 이게 어떤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인가요? 올해 4월 SK텔레콤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했죠. 그 이후 KT에서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모든 서버를 4개월 동안 조사했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제 KT가 브리핑을 할 때는 서버 해킹 상황을 몰랐다는 겁니까? 네, 서버 점검은 다른 팀에서 별도로 진행했고 어제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할 때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KT 측은 소액결제와 서버 점검이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다 보니 어제 저녁이 돼서야 사태를 공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할 때는 해커가 서버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거든요. 결국 하루 만에 입장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자꾸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기까지 하는데요. 그럼 서버에서 어떤 정보가 빠져나간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새나갔는지는 정부 조사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세부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KT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감한 정보가 새나갔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2차 피해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SKT 해킹 사태 때도 제기됐던 복제폰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해드리면 KT가 어제 브리핑에서 단말기 식별 번호가 추가 유출됐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단말기 식별 번호는 휴대전화 기기의 고유 번호인데 이 정보가 넘어갈 경우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복제폰이 만들어지려면 KT 서버에 보관된 유심 인증키가 탈취돼야 한다며 우려를 잠재웠는데요. 하지만 오늘 서버가 해킹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복제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장담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네, KT의 대응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고 과정에서 늑장 대응 논란까지 일었다고요? 네, KT가 최초로 서버 해킹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1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런데 KT는 바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지 시점부터 사흘 뒤인 어젯밤 11시 57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SKT 사태 때도 늑장 보고가 문제로 지적됐는데 KT는 왜 늦게 보고한 겁니까? KT 측은 외부 보안업체의 서버 점검 결과를 회사 내 관련 부서에서 검증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건 없는지 자체 확인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인지한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니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통신사 점검에 나서지 않았나요? 그때는 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네, SKT 사태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KT와 U+를 서버를 점검을 했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진행된 보안업체 점검에서는 해킹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당시 SKT 사태와 관련된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고 전반적인 서버 점검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체를 들여다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건데 결국 부실 점검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의 말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양사는 SKT에서 발견된 그런 악성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중 점검한 거는 아니었다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KT의 늑장 대응과 그 정부의 부실 조사가 빚은 결과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도 브리핑이 진행됐는데 정부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합동브리핑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실태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해킹 사실을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자진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근본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당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가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청문회에 나설 계획이죠.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엽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롯데카드 등 금융사의 보안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업부 정석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